이혼을 생각하자니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고 이대로 살자니 하루하루가 감옥 같습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마주 앉는 식탁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립니다. 하루 종일 한 집에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TV 소리보다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62세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습니다. 퇴직한 남편,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 이제는 모두 독립해 나간 자녀들. 둘만 남은 집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이제 둘만 마주하고 보니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신의 결혼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는 부부, 아침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부부, 퇴직 후 제2의 청춘을 살고 있다는 부부의 이야기까지.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황혼 이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써먹해진 부부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5가지 특별한 비결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응원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산책하며 대화하기입니다. 퇴직 후 써먹해진 부부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함께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침묵을 견딜 수 없어 나선 동네 산책길에서 우연히 옛 이웃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 이웃도 비슷한 고민을 겪었다며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하는 산책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산책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선 남편이었지만 그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간의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옆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만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 길가의 핀 꽃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꽃, 작년에도 이맘때 피었었나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네요. 평생 이 동네 살았는데 이런 꽃이 피는 줄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책 중에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동네의 작은 변화들이 대화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 공사 중인 도로, 단장한 공원. 매일 보는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2달째부터는 산책 코스를 조금씩 바꿔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때로는 시장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풍경들이 쌓여갈수록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남편, 평생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한 아내. 길을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처럼 서로의 마음으로 가는 길도 천천히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추운 날은 실내 산책로를 이용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산책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걸음 속도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앞서 걸었고 아내는 뒤에서 따라잡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보폭이 맞춰졌고, 그러자 대화도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산책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걸을 코스를 의논하고, 저녁 식사 후엔 산책에서 보고 들은 것들로 대화가 꽃핍니다. 요즘 김미영 씨 부부는 산책 후 동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 그것이 바로 부부의 산책이 가져다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산책은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 걸을 때도 천천히 걸을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함께 걷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서로의 페이스를 존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각자의 공간 만들기입니다. 산책으로 대화를 시작한 부부들은 이제 더 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최영미 씨의 하루는 남편의 기침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임원이었지만 집에서는 할 일 없이 TV만 보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은 문화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자기 수업을 듣게 된 최영미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보내는 2시간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센터 소식지를 보다가 등산 동호회를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산행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각자의 취미 생활이 생기자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수업에서 있었던 일, 산행 중에 만난 사람들 이야기로 대화가 피어났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대화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는 각자의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서재에 등산 장비와 독서 공간을 만들었고, 아내는 베란다를 작은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만들어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을 때는 몰랐던 상대방의 소중함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레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 산행이 길어지는 날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쌓이면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다른 부부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부부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멀어졌다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최영미 씨의 도자기 작품이 문화센터 로비에 전시되던 날, 남편은 조용히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작품 앞에서 찍은 사진은 지금도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남편이 완등한 사내 인증 사진도 그 옆에 나란히 걸렸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하루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나누는 이야기는 마치 연애 시절 주말에 만나 데이트하던 때처럼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은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보내는 시간은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달 전, 이들은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선물로 준비한 것은 각자의 취미를 위한 새로운 도구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쪽지 쓰기입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게 된 부부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변화. 그것은 바로 감사함의 발견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의 밥상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 매일 같은 맛이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한숨 소리가 날카로운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직 후 일상이 단조로워지면서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의 모든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설거지할 때 그릇 부딪히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채널 선택까지. 아내도 남편의 잔소리가 귀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국물이 짜다, 밥이 설익었다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결국 밥상을 엎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면서 35년 부부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놓인 노란 포스트잇 한 장. 어제는 제가 너무 했죠. 미안합니다. 아내가 남긴 짧은 사과의 메시지였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 쪽지를 보며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퇴직 전까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서둘러 먹고 출근하기를 35년. 때로는 밥을 남기고 때로는 맛이 없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아내는 늘 묵묵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모습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 씨도 쪽지를 써서 아내의 식사 자리에 놓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네요. 서툰 글씨로 쓴 첫 감사 메시지를 본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쪽지가 매일의 일상이 되면서 부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늘었고 어색했던 침묵은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쪽지의 내용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어제 끓여준 김치찌개가 특별히 맛있었다는 이야기, 청소기를 돌려준 것에 대한 감사함, 손주 사진을 정리해준 것에 대한 감동까지. 서로의 작은 배려와 노력을 발견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쪽지는 일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적는 작은 수첩이 식탁 서랍 안에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한 줄, 때로는 한 페이지가 넘도록 글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일기는 추억을 되살리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의 이야기,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이겨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은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 주간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감사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호 씨 부부의 서랍에는 2권의 감사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페이지들은 새로운 노년의 행복한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반찬이어도 감사한 마음이 더해져 특별한 맛이 됩니다. 설거지 소리, 청소기 소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상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작은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변화는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시작된 감사의 마음은 하루 종일 이어지고 매일의 기록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식탁은 이제 감동과 행복이 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사진첩 속에 추억이 있었던 장소 방문하기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부부들에게 찾아온 특별한 도전이었습니다. 정미숙 씨의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결혼 35주년 기념일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난 1년간 남편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둥, 반찬 타령을 하는 둥, 투덜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미숙 씨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잔소리가 귀에 거슬렸고 TV 소리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일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문득 35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전 남산타워 앞에서 찍은 약혼 사진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은 남편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분홍빛 원피스를 입은 자신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날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설렘이 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을까요? 용기를 내어 그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젊은 시절의 모습에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35해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약혼 사진을 찍었던 남산타워였습니다. 그때처럼 청바지와 하얀 셔츠, 분홍빛 원피스는 없었지만 같은 장소에 서자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옛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 프로포즈했던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그때와 달라져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때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신혼여행지였던 경주 여행이었습니다. 불국사 계단에 앉아 찍었던 사진을 따라 찍으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석굴암으로 가는 길은 그때보다 편해졌지만 손을 잡고 오르는 마음은 더 설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안압지를 거닐며 35년 전의 그 떨림을 다시 느꼈습니다. 추억이 있는 장소 방문하기 프로젝트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추억의 데이트 코스를 찾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 영화를 봤던 극장터는 대형마트가 되어 있었지만 근처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 그때의 설렘을 되살렸습니다. 변화는 일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 전 빗질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자 말투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졌습니다. 커피 온도가 미지근해도 청소기 소리가 시끄러워도 더 이상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번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나누며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고 베란다에 작은 텐트를 치고 별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로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요즘 일기를 씁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발견한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기록합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늘어가는 얼굴이지만 그 속에서 35년 전 청년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들을 적어둡니다. 이제 정미숙 씨 부부의 휴대폰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남산타워의 노을, 경주 불국사의 단풍, 대학로의 거리 악사들. 그리고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했던 일상은 이제 신혼의 설렘으로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신혼의 설렘을 되찾은 부부들이 마주한 마지막 과제. 그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아침은 아내의 잔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젓가락 소리가 시끄럽다고 지적했고, 신문을 읽을 때 페이지 넘기는 소리도 거슬린다고 불평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바빠 몰랐던 서로의 습관들이 이제는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69세의 박철수 씨는 평생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내는 느긋하고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차이를 몰랐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빨래를 개면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먼지가 남았고 장보기를 해도 항상 뭔가 빠뜨렸습니다. 박철수 씨는 참다 폭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컵 하나를 내려놓는 것까지 위치를 정해주려 했고 옷장 정리도 색깔별, 계절별로 하라며 간섭했습니다. 마치 회사 부하 직원을 다루듯 지시하는 남편 때문에 집안의 공기는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지혜라는 책에서 본 한 구절이 박철수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완벽한 부부란 없다. 다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채워주는 부부가 있을 뿐이다.
그날 이후 박철수 씨는 아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고 완벽한 자신과 달리 느긋하고 여유로운 아내의 성격이 오히려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박적인 성격이 아내의 여유로움 덕분에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덜렁거림 덕분에 웃을 일이 생겼고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빨래를 개다 떨어뜨린 양말 한 짝에도 웃음이 나왔고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트린 날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꼼꼼함을 배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내의 여유로움을 조금씩 닮아갔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함께 하면서 새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확한 계량법과 아내의 감으로 하는 요리가 만나자 맛있는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체계적인 방법과 아내의 소소한 팁이 더해져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건망증도 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아내의 모습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조용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다는 말.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요즘 아내에게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내의 실수에 짜증내던 모습은 사라졌고 남편의 잔소리에 한숨 쉬던 날들도 지나갔습니다. 노년의 삶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안고 가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임을 부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먹해진 부부들의 새로운 시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긴 침묵, 깊어진 한숨, 무거워진 일상.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으로 시작된 작은 발걸음이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침묵이 편안한 동행이 되었고 길가의 꽃들이 피고 지는 모습을 함께 보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걸음 속도에 맞추며 부부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지혜는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도자기 수업장에서 흙을 만지는 아내의 미소, 등산로에서 땀을 흘리는 남편의 활기찬 모습,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하나가 감사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시작되는 짧은 메시지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특별한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추억을 따라 떠난 여행은 첫 데이트의 설렘을 되살렸습니다. 남산타워의 노을, 경주 불국사의 단풍, 대학로의 거리 악사. 세월은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일상이 새로운 설렘으로 채워졌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이 서로를 채워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완성이 아닌 진행형입니다. 지금 서먹하고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며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작은 쪽지 한 장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추억을 만들어가며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늘 지금부터입니다. 긴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서로를 향한 첫걸음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지인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청자들 간의 인생 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행복과 지혜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